부동산 중개업자가 사는 법, 정보의 비대칭성.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꽤나 큰 두려움을 조장하는 금전거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파트 매매는 어떨까? 집을 파는 것뿐인데 뭐가 무섭냐고? 집을 판매하는 행위가 인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상당히 규모가 큰 재정거래라는 점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당신은 아마 부동산 분야에 대해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며 이제껏 살아온 집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유형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집값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어쩌면 아예 집이 팔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첫 번째 경우, 당신의 두려움은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 기인한다. 반면에 두 번째는 값을 너무 높게 불렀다는 우려다. 그 두 기준 사이에서 중도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일이다. 그는 모든 정보를 보유한 사람이다. 그는 당신의 집과 비슷한 다른 주택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며 최근의 판매 경향과 모기지 시장의 변동, 아니 어쩌면 당신의 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매자까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그토록 훌륭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안심한다. 참으로 유감인 점은 그가 당신과 다른 시각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당신을 동맹관계가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주택을 매매할 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제시될 때까지 평균 10일 이상 더 오랫동안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며 대개 당신의 집보다 3% 이상 비싼 가격을 받는다. 정보의 악용과 인센티브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력 덕분에 당신의 주머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여분의 돈이 그의 주머니에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당신의 집을 1천만 원 더 비싸게 팔아봤자 그가 얻을 수 있는 돈은 겨우 10만 원이라는 점이다. 추가 노동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결과다. 따라서 그의 일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제안, 아니 매우 후한 편이니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당신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건 꽤 교활한 솜씨가 필요한 일이다. 중개업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을 바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돌려 말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어쩌면 그는 건너편 거리에 있는 더 크고 멋진 새 아파트가 6개월 동안이나 팔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꺼낼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중개업자의 무기다. 정보를 공포로 전환시키는 건 말이다. 내가 직접 겪었던 실화를 들어보자. 그때 난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타워팰리스 101평을 하나 사려던 참이었습니다. 중개업자가 계속 기가 막힌 조건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더군요. 부동산 시장이 곧 호황을 이뤄서 값이 올라갈 거라나요? 그런데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자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 생각은 없느냐고 물어보더군요. 난 이번엔 중개업자 없이 혼자서 팔아볼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평소라면 그런 전략이 통할지 몰라도 지금처럼 시장 침체가 지속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중개업자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방금 전까지 호황을 이룰 거라는 시장이 5분도 안 돼 침체로 돌아선 것이다. 중개업자들이 다음 건수를 찾을 때면 이런 신기한 일이 곧잘 일어나곤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원문은 판매자에게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팔도록 설득하고 구매자에게는 명시된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